법률 전문가의 말씀이었고, 김병주 의원이 이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인터뷰를 했잖아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한 것도, 예를 들면 가신다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그렇지, 12월 6일 날, 항의 방문을 갔죠. 실제 병법에 의하면은, 이제 제2 비상계엄을 할 텐데, 무너뜨리려면은 가장 강한 부대 적장을 항복시키면은 나머지 부대는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 싸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여러 명하고 싸울 때 제일 센 사람을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겁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었는데, 실제 계엄사령관 했던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방 차관만 왔어요. 실제 핵심 분은 전혀 안 와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불안해서 안 되겠다, 특전사 수방사를 가서 항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특전사를 제일 가장 비상계엄을 하면 또 동원이 될 테니 12월 3일 날, 12월 6일 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국방위 위원들은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방위 위원으로서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혼자 가려니까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해코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아침에. 이렇게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했더니 그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스케줄이 꽉 차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가겠다 해서 같이 이제 박선원 차하고 저 차 했는데 같이 차에 타자 하고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의논을 했죠. 사실은 처음에 가서는 3개만 따오려고 했어요. 제가 특전사령관 3가지, 3질문만 받아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한 센텐스하고, 두 번째는 다시 이런 비상계엄 같은 불법적인 지시가 윤석열로부터 있을 때는 따르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항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비상계엄 중간중간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 이러면은 윤석열 탄핵까지 갈 수가 있는 절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질문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서울로 복귀해서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다가 박선원 의원하고 의논했죠. 그러면은 왜곡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두렵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자라고 차 안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틀으면은 많은 분들이, 인원은 2명 가지만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블리 김병주 동시 접속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봐요, 실제. 그 시간은 오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볼 것이다 해서 제가 오마이TV하고 MBC 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30분 후에 라이브 방송하고 특전사 항의 방문을 간다. 특전사령관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혹시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방송해달라라고 했는데, 오마이TV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MBC 시선집중팀에게도 전화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라이브를 틀고, 또 혹시 군부대를 가려면 원래 국방위원도 4일 전에 통보하고 국방부 장관 나름 그 허락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간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아니라 면회 가듯이, 면회소 정문 옆에 보면 면회하는 데 있잖아요.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하고,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정문까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회 신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특전사 안에 들어가면 잡힐 수가 있어서 정문 바로 옆에 면회실, 거기에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30분.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니까 나오는데, 중간에 30분 기다리는데 갑자기 박선원 의원님이 전화를 받더니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상원이가 정보위에 와서
그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위 간사잖아요. 네. 그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그거를 딴 사람 보내고 더 어렵게 여기서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막 전화를 막 하더니 남아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갔으면 완전히 의리 없는 사람으로 느꼈죠.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신 거고요. 예, 인터뷰 장소도 그러면 면회실이었어요? 면회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가지 않고 면회실 30분 기다렸더니 그리고 혹시 흠 안 잡히려고 카메라도 부대 안은 절대 안 비쳤어요. 왜냐하면 부대 안 비추면은 또 뭐 군사보안 위반으로 잡아갈 거 아니에요. 이놈들 오만 가지. 그래서 부대 밖으로만 비추고 그런데 한 30분 기다렸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잘 왔다고. 왜냐하면 국방위에 가서 자기가 5일날 증언을 하려고 서울로 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그쪽 국방위원들이 그렇게 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세히 1시간 동안 그 인터뷰를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라이브로. 그래서 저는 그때는 변호사도 없었고 그 친구들이 날것으로 다 증언이 된 겁니다. 한 80%가 이것이 날것으로 12.3 내란의 전모가 밝혀짐으로써 그때 안 갔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말맞추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서 인터뷰가 끝나고 수방사로 가고 있는데 수방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방사 참모로부터 아이고 의원님 우리 수방사로 와주세요. 가고 있는데 네. 거기도 그 예고 없이 네. 항의 방문을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수방사로 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방사령관과 참모들이 특전사 인터뷰를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을 해야 되겠다. 좋다. 가겠다 하고 갔더니 수방사는 씌웠어요. 딱 참모가 나와서 정문에 대기하고 바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 간부 휴게소 같은데 가니까 네. 수방사령관이 딱 거수경으로 딱 해서 거기서는 인터뷰가 좀 쉽게 됐죠. 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인터뷰 때문에 가능했군요. 그것도. 네, 특전사가 무너지니까 네. 제가 예상대로 수방사가 무너졌고 또 조금 있으니까 며칠 있다 707 그 단장 권여수 그때 눈물로 맞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네. 군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는 다시 2차 비상계엄을 한다고 해도 군이 안 따르겠다는 문화가 쫙 된 거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나 경찰에도 확 영향을 갖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가 또 윤석열 변호사들이 12월 6일 날 주블리 TV에서 우리가 가서 탄핵 공작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탄핵을 자기들은 당할 게 아닌데 공작을 해서 그렇게 허위 진술도 하고 회유해서 막 됐다라고 증언을 해서 박선원하고 저하고 고발을 엄청 당했어요. 대부분 무혐의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박선원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연락 와서 가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뉴스공장 출연하고 이제 국회로 오려고 하는데 김병주 의원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취재 편의점 JTBC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근데 사실 저희는 좀 겁이 없는 게 우리 그 국정원에서는 대테러국이 특전사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작지도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은 더 약할지 모르지만은 전략이나 전술이나 그 다음에 어디로 투입돼야 된다, 무슨 작전을 어디로 치고 들어가야 다 하는 거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이 707하고 우리하고 합동 공작할 때는 우리가 끌고 가거든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별로 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죠. 갔는데 이제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적의 애봉을 확실하게 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언제든지 윤석열이가 다시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런 것 없이 그때는 그냥 군 동원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갔다 온
군의 일부로서는 굉장히 허탈한 친구들도 많고 그 여단장이나 아니면은 참모장이나 그다음에 각 이제 대대장급 이상 그 대령들이 언제든지 가자면 또 가겠다 하고 분기탱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자기들끼리 분위기를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지시 내려오면 가자. 뭐 못할 게 뭐 있냐. 하면 하겠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 진짜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10시에 우리가 가서 곧 도착할 직전인 10시에 윤석열이가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순간이잖아요. 근데 곽 사령관이 이 비아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프레지던트 어떻게 뜨니까 그냥 안 받고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안 갔으면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사실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야 다시 부대 몇 개는 어디로 미리 보내놔 라고 해가지고 뭐 1공수 3공수 수도권이니까 과천이나 어디 보내놓고 그 다음 부평이에요. 부평 부천 그러니까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겸사령관 합참의장이 바로 지시해버리면은 장관이 아니 뭐 사령관도 꼼짝 못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그 10시 그 순간 결정적으로 잘 막아줬다는 거고 이제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오늘 꼭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2번 특검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이제 내란 특검. 근데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렇게 김건희 특검처럼 뭐 명태균과 하나 하고 뭐 건진과 하나 하고 뭐 양평과 하나 하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 내란 특검은 이렇게 계속 쌓아가가지고 어느 정도 축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한독수 집어넣으려다가 지금 집어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계속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이도 다시 불리고 뭐 무임기권도 다시 때리고 하는데 꼭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왔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 오려고 했는데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문자까지 보냈는데 안 보셔가지고 그냥 지우고 모든 다 문자를 보냈는데 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데 지금 김상민 있잖아요. 김상민 검사 국정원에 그 법률특보 하던 자가 우리 저기 전현희 최고위원님하고도 다 관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가덕도에 있어서 이 살인 행위가 테러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것이 옳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는 2차, 3차 내란하다가 막히니까 조의대 등이 사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략 마지막 사법부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입법행정부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상민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테러가 아니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우정이 불러야 되고 내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최상목 다시 부른다 그러고 24일 날 윤석열이 다시 부른다 하고 김영현이 지금 압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제 월요일부터가 진짜 전쟁이에요. 월요일부터 그 전쟁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이랑 함께 오늘 이 토크를 하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의대 믿고 저것들이 마지막 뒤집게 하고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미국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하고 정치 세력전으로 나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만 드리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듣고 마치려면, 전현희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전현희 의원님이 맡고 계신 일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위에서 법률안도 이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발의를 했는데, 대응을 이제 하실 거죠, 의원님?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박선은 의원님께서 내란 당시에 정말 내란을 또 예측하고 내란 당시에 정말로 전문가다운 그런 식견과 역량으로 실제로 내란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란이 종식은 됐으나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런 사법부를 통해서 다시 내란 세력들이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평화로운 순간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3대 특검 특위를 맡으면서 이 지금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을 획책하고 있구나. 그것도 이 입법부를 제외한 민주당을 제외한 그런 국힘의 세력 그리고 언론, 종교 무엇보다도 사법 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외교까지 하면서 다시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내란 세력들이 부활을 하겠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 이 김병주 최고님과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완전히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책을 제가 조금 읽다가 못 봤는데 정말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우리 손자병법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네. 오늘 그 오프라인에 지금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특히 저 전남에서도 와주시고 전국에서 막 이렇게 방방곡곡에서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니까 통상 방송국 할 때 카메라 앞에서만 얘기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같이 나오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할 얘기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상 오마이TV,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전연희 TV, 박선은 TV, 또 메리츠 미디어 TV 같이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나가실 때 오마이TV 계시는 분들은 박선은 TV와 전연희 TV, 주블리 김병주, 메리트 미디어까지 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또 민주주의를 지킨 손자병법 지킨이 생략됐어요. 민주주의 손자병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제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내란은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에 적용되는 법칙, 손자병법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심리는 이렇고 이러한 전략을 쓰면은 성공합니다 했을 때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께서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계속 그렇게 됐던 전략들 고비가 진짜 윤석열 탄핵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애간장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고비마다 전략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이렇게 극복해 가는 그 얘기가 민주주의 손자병법에 잘 나와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아마 구입하셔서 책꽂이에 책상에 꼽아놓기만 해도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특히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같은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책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오늘 최진봉 교수님 같이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박선원 의원님 몸 아팠는지 몰랐네요. 항상 저거 같이 하자고만 뭔가 하나 걸려서 하는데 제가 오늘 문자를 너무 잘 안 받네요. 같이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박선원 의원님 늘 같이 해주시고 또 전연희 수석 최고위원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메리트 미디어 대표님 비롯해서 또 관계관 여러분들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